자, 첫 시간에 자연식물식은 자연식과 식물식의 합성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식, 자연스러운 것을 먹자. 그런데 식물로 된 것을 먹자. 그럼 자연스러운 것에 보면은 식물도 있지만 동물도 있습니다. 동물식도 있습니다. 자연식에는 동물과 식물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자연식물만 먹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동물식이 왜 문제가 되냐. GMO에 대해서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GMO 사료. 동물이 우리가 먹고 있는 돼지고기, 소고기, 계란, 이것들이 어떻게 생산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환경 우선 가둬놓고 땅을 밟지 못하고 햇볕을 쬐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자연스럽게 뛰놀지 못하는 그런 가둬놓은 동물, 그런 동물 사육의 환경의 문제고, 두 번째는 사료의 문제인데 이게 아주 심각한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동물의 고기가 변질되어 있다는 거죠. 유전자 조작이 된 사료를 먹였기 때문에. 자, 그게 첫 번째 시간 말씀드리고, 오늘 두 번째는 이겁니다. 너무 이제 칼로리가 높다는 겁니다. 동물성 식품은, 고기는 너무 칼로리가 필요 이상으로 높다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이 칼로리가 열을 내는 거죠. 우리는 열이 왜 필요하죠? 연료가 왜 필요합니까? 움직이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필요한데, 파워를 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물 세계에 보면은 식물식, 풀을 뜯어먹는 동물이 대부분이죠. 70~80%고 한 20~30%가 이제 그 육식을 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 육식을 이제 동물을 잡아서 그걸 먹이로 해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사자나 표범이나 치타나 호랑이나 이런 동물들은 대부분 힘을 많이 써요. 순식간에 순간 파워를 내서 덮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큰 덩치의 동물을 자기 몸의 근육이나 어떤 이빨이나 발톱이나 이런 공격 무기로 공격을 해가지고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힘이 필요해요. 큰 힘이 필요한 동물들이 육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할까요? 물론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다 육체노동을 했죠. 그때는 이제 육식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는 이제 거의 동물성 식품이 없었죠. 적게 먹고 식물식만 하면서 칼로리 낮은 거를 먹으면서 칼로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육체노동을 했기 때문에 옛날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이전에 우리 선조들, 그리고 지금도 육체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육식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먹고 있기 때문에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가 칼로리가 너무 높고 단백질, 특정 성분, 특정 영양 성분이 편중돼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특정 영양소, 영양소의 편중. 그게 이제 단백질이죠. 주로 단백질이 너무 많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너무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죠. 여러분, 고기, 계란, 우유, 생선의 대부분의 영양소는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특히 단백질이 너무 많아요. 그 좋은 건데 좋은 것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중요한 영양소, 우리 몸에 중요하고 필요하고 좋은 영양소도요, 그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용량 범위가 있다는 거죠. 그 범위를 넘어서면은요, 이건 독으로 작용합니다. 이건 자연 전체의 순리입니다, 순리. 자연의 순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도하면은 독이 된다. 그리고 아무리 나쁜 독소도요, 오히려 희석해서 쓰면 또 그게 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벌침, 약침, 봉침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동물이나 곤충의 독을 이용해서 또 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반대의 경우가 이거거든요. 원래 나쁜 거였는데 이걸 잘 쓰면 약이 될 수도 있고, 원래 나쁜 독이었는데 희석하거나 잘 만들어서 잘 활용을 하면 이거 약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영양소입니다. 우리 먹는 먹거리인데 원래 좋은 거죠. 좋은 거고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용했을 때, 과잉되게 과식을 했을 때는 그게 독소가 된다는 거죠. 정반대의 원리죠. 이 두 가지의 음양의 원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연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과 지방은 많을수록 좋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많으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유독 이 두 가지, 특정 두 가지의 영양소가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동물식이다. 여러분, 식물에는요, 이 채소나 과일과 곡물에는요, 탄수화물이 많죠. 탄수화물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리고 이제 단백질도 지방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소나 과일, 특히 곡물에는 탄수화물이 대부분 탄수화물, 당질이죠. 이게 이제 거의 8, 90%가 들어 있는데, 그럼 그것도 편중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과 풀만 뜯어먹는 황소, 소라든지 아프리카 들소나 또는 뭐 작은 동물들 맞아, 노루나 가젤이나 토끼나 이런 소, 말, 낙타 다 풀 먹죠. 그런 초식 동물들 보면 힘을 쓸 일이 없어요. 힘을 쓴다 하더라도 그들은 풀을 뜯어 먹는 정도 힘만 있으면 돼요. 그들이 체구가 크니까 물론 이제 사람들이 짐을 옮기거나 하는 이제 힘을 쓰는데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평생 자기들이 스스로 자연 상태로 살아갈 때는 큰 힘이 필요 없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큰 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거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은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해요. 뭔가를 타고 다니거든요. 대중교통을 타시든지 자가용을 타시든지 하여튼 걷질 않습니다. 거의 움직일 필요가 없는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로리가 거의 이제 필요가 없는, 힘이,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소모가 되지 않는 환경에 살기 때문에 이런 특정 영양질들이, 특히 지방 같은 거는 칼로리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 이미 우리 몸엔 지방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성 식품이 식물성 식품보다 좀 불리하다는 거죠. 불리해요. 결정적으로 불리합니다.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게 만병의 시작이 비만에서부터 옵니다. 비만은 이제 지방이죠. 지방과 단백질인데, 물론 이제 밥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 많이 드셔도 비만이 생깁니다. 가루 음식 많이 드시고. 근데 그거는 백미나 흰 밀가루, 가공식을 먹었을 때 그런 거거든요. 가공식을. 지금 세 번째 지금 가공식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육식을, 동물성 식품 육식을 좀 줄여야 되고 제한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GMO, 사료의 문제다. 두 번째는 칼로리가 너무 높다. 특정 영양소가 편중돼 다른 영양소는 없는 게 많습니다. 식물에 있는 영양소들이 이 동물식, 육식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식물에 없는 비타민 B12나 여러 가지 단백질도 그렇고 어떤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또 동물성 고기에 많은 것도 있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기에 들어있는 거의 모든 게 식물식에 다 들어있습니다. 식물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고기에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고기나 알이나 젖에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들어있는 것이 식물이고, 이것은 좀 편중이 되어 있고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지방 성분과 이런 특정 영양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가공의 문제입니다. 가공의 문제. 자, 가공 동물식, 육식을 가공을 해요. 고기가 좀 질기죠. 씹어 먹기도 힘들고 갈비 같은 거 뜯어 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리하게 먹고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도록 인스턴트라는 게 만들어지고 가공식품, 가공산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죠. 그 동물성 식품을 또 가공을 해버립니다. 이 가공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소시지라든지, 대표적인 게 햄입니다. 햄. 미국의 햄이라는 건 미국 회사거든요. 미국이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이 햄은 거의 우리 현대인에게는, 저는 이거 독극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독극물에 가깝습니다. 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 뭡니까? 칼로리 밀도가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칼로리, 열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쉽게 편리하게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간단한 조리로서 조리가 거의 없이 먹을 수 있다. 그게 장점인데요. 그 장점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장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특히 우리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상위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이제 10위, 세계 10위에 들어가는 선진국이잖아요. 이런 선진국에 살아가는 선진국 시민들에게는 절대 필요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장점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에겐 단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사람들이나 또는 저 아프리카의 어떤 후진국의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분들에겐 좋은 거죠. 분명히 거기엔 장점이죠. 그러니까 같은 이 제품이고 같은 먹거리고 같은 물건인데도 이것이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는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가공식이 거의 필요가 없는데 너무 가공식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햄, 베이컨, 소시지.
그 외에 뭐 유제품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육가공 제품이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육가공 제품이 여러분 수천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수천 가지. 예. 그 제조사와 메이커들 각종 통조림 종류만 해도 막 수백 가지 되죠. 그 가공식이 왜 문제가 되느냐? 요거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가공해서 편리하게 먹고 맛있게 먹고 흡수율을 높이면 좋은 거 아니냐? 가공식의 장점이 그거예요. 흡수율을 높인다. 그리고 편리하게 특별한 조리가 없이 편리하게 먹을 수 있다. 예, 데피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서나 휴대가 편리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고 오래 보관이나 유통이 가능하고. 자, 보관 유통이 가능해 시간 오래 지나도 변질이 안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이 속에 자연 상태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질이 되거든요. 그 자연의 순리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거죠. 변질이 안 되게끔. 시간이 지나도 멀리 가지고 다니면서도 먹을 수 있고 저장해놓고 오래 먹을 수 있고 여름에 저장했다 겨울에 먹을 수도 있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변질이 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변질은 산화의 과정인데 자연산화입니다. 자연산화를 억제를 한 거죠. 그건 항산화. 산화 방지제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화학물질이죠. 인공 화학물질입니다. 산화 방지제를 집어넣고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맛있게 많이 팔려고 하잖아요. 이건 상품이거든요. 많이 유통을 시켜서 많이 판매를 해야 이걸 만든 회사는 뭡니까? 국민의 건강 증진이나 뭐 어떤 질병의 치유나 또 어떤 그런 걸 위해서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상품입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많이 팔아야 되겠죠. 많이 팔려면 수요가 높아야 되겠죠. 그럼 맛있어야 되나. 그래서 조미료를 넣습니다. 조미료. 예, 첨가제를 넣는 거죠. 합성, 인공 합성 화학 조미료를 넣는 거죠. 자, 조미료의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통을 해야 되고 보관을 해야 되니까 방부제. 부식이 되는 걸 방지한다 그 뜻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산화 방지제, 방부제 같은 얘기인데 조미료와 방부제, 그 다음에 뭐 색깔도 이쁘게 해야 되고 또는 향도 좀 나야 되고 하니까 향신료, 착색제, 예, 다 인공적인 화학물질이거든요. 인공적인 화학물질은 자연 상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 우리의 최후의 목표는 뭐냐면 자연식입니다. 자연식. 자연스러운 식물을 먹자. 이 식물식도 여러분 가공식이 많아요. 식물식도. 네. 여러분 옥수수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빵 이거 저 가공식품입니다. 그 백미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먹고 평생 몇십 년 동안 매일 하루 세끼 먹어온 흰 쌀밥이 가공식입니다. 가공식. 자연식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자, 쌀은 자연 식물이지만 이 쌀을 현미로 먹느냐 백미로 먹느냐는 거의 산 음식을 먹느냐 죽은 음식을 먹느냐 생과 사가 갈리는 그런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백미는 죽은 음식, 현미는 산 음식이다. 그 현미가 살아있는 자연 식물식인데 백미는 가공식. 그 정도 가공한 건 또 괜찮다 말이죠. 이거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밥도 뭐 밥솥에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시대는 장작을 떼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연기가 나고 막 이제 쇠가마에다 가마가 닳을 때까지 불을 떼가지고 무쇠솥에다가 솥에다 밥을 했잖아요. 그 밥을 한 번 하는데 1시간 최소 1시간 걸립니다. 요즘 여러분들 보세요. 밥솥이 전기밥솥이 얼마나 편리하게 잘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쌀에 돌이 없으니까 돌이나 뉘 같은 거 없으니까 일지 않죠. 살짝 씻어서 그냥 넣고 버튼만 누르면 1, 20분이면 밥이 돼서 식탁에 올라옵니다. 너무 편리하죠. 그런데 그것도 하기 싫어. 그것도 바쁩니다. 우리가 직장인들이 바빠요. 네. 돈 버느라 바쁘고 살아가시느라 바쁘고 뭐 이렇게 사람 만나느라 바쁘고 사회활동하느라고 바쁩니다. 그 바쁘니까 빨리 먹어야 되니까 빨리 흡수하고 즉각 먹을 수 있게 만들. 그 밥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온반 뭐죠? 백반, 햇반이라고 여러분 편의점에 가면 다 있고 마트에 가면 다 있죠. 가공식품이에요. 이미 밥을 만들어서 밥을 했으면 그 즉석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밥솥에 있는 밥도 몇 시간 지나거나 하루가 지나면 밥이 맛이 달라져요. 여러분 아시죠? 그 밥이 아니거든요. 금방 해낸 이제 따끈따끈한 밥과 밥솥에서 시간이 지난 밥은 전혀 다른 밥이거든요. 네. 그건 치유력과 생명력이 줄어듭니다. 근데 햇반 밥을 만들어 가지고 비닐,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포장해 가지고 이거를 유통을 하는데 이게 최소 며칠이죠. 그런 최장 몇 달이 걸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 유효기간이 있지만 보통 뭐 한 달 정도 이상 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유통기간 지난 것도 많이 유통이 되죠.
자, 그런 것들을 금방 데워서 먹을 수 있게 가공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변질이 안 되죠. 시간이 그렇게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질이 안 됩니다. 변질이 안 되는데 더 맛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생리기전을 파괴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은 자연 속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러운, 자연이 만든 자연식을 하면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가야 되는데, 여기에 인공적인 사람의 어떤 목적, 편리성과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조미료, 이제 첨가제를 넣고 성질을 변성을 시켜서 만든 것이 가공식품인데, 그 변성된 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변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변성된 결과물이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말 수박 겉핥기 정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고,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증거와 자료, 조사 자료들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설명하려면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못다 할 그런 내용들이, 이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크게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2시간, 앞 시간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왜 동물식을 배제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동물식이 원래 나쁜 거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방목을 하고 소가 저 몽골의 무연한 그 평야, 또 저 뭐 호주나 뭐 뉴질랜드나 이런 데 무연한 평야의 그 태고적 자연에서 약을 뿌리지 않은 그 풀을 뜯어먹고 자연의 물을 마시고 자연의 공기를 흡입하고 자연의 땅을 밟고 햇볕을 쬐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동물을 먹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가 비만인 상태, 선진국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연스러운 동물이 아니고 이렇게 GMO 유전자 조작된 사료를 먹이고 이렇게 이 가공 이 육식, 동물 가공식은 정말 피해가 크거든요. 이런 비자연스러운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당연히 우리 몸, 이 동물은요, 사람하고 유전자 90% 이상이 동일합니다. 예, 닭고기나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또 젖이나 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유전자 공유를 해요. 90% 이상 공유를 합니다. 그럼 그것들이 동화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동화작용의 결과가 바로 유전적 질환들이에요. 여러분,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암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암이 넘버원이죠. 그 다음에 루게릭이요, 알츠하이머요, 파킨슨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제가 의료인이지만, 제가 의사지만 저도 들어보지 못한 병들이 요즘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로 명명이 되고 새로 발견되는 병들이. 그런 질병이 지금 8,500가지가 넘었습니다. 이게 다 지인의 유전자 조작되고 이런 합성식, 이 가공, 여기에 뭐 제가 농약 얘기를, 이게 네 번째 사실 농약 얘기를 해야 되는데, 농약, 이거 간단하게 더 말씀드릴게요. GMO 왜 유전자를 왜 조작합니까? 농약을 쳐서 단기간에 적은 면적에서 더 많은 소출을 내기 위해서 농약을 뿌립니다. 살초제, 살충제, 살초제를 제초제라고도 하죠. 제초제를 가지고 잡초를 다 죽여버리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동물 사료, 그 콩,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밀, 요거를 재배하기 위해서 그것만 빼고, 그것도 다 식물이기 때문에 살초제 뭡니까? 살초제. 풀초자제, 풀을 죽인다 뜻이에요. 제초제나 살초제, 풀을 제거한다, 풀을 죽인다 뜻인데, 이 풀을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심어서 가꾸는 농작물도 다 식물이죠. 식물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것만 하나만, 우리가 목적하는 농작물만 빼고 나머지를 다 죽여야 되니까, 나머지를 다 제거해야 되니까, 요 농약의 내성을 가진 내성 유전자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GMO예요. 그러면 콩밭에, 옥수수밭에, 밀밭에 잡초 가득 있는데 거기다 약을 뿌리면 우리가 목적하는, 수확하려고 하는 콩이나 밀이나 옥수수만 빼고 나머지 풀은 전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멸시키기 위해서 농약을 많이 뿌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GMO라는 거죠. 그 농약을 많이 뿌렸으니까 그 GMO 살아있다 하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농약 성분이 많이 묻어 있어요. 묻어도 이건 내성이 있으니까 나는 안 죽는 거야. 그러나 몸에 같이 가지고 우리 식탁에까지 옵니다. 같이 가지고 동물의 사료를, 이 사료 동물의 몸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동물의 유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질된 유전자를 이제 우리가 또 먹는 거죠.
그래서 육식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다 나열을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GMO의 문제, 영양소, 특정 영양소 편중 문제, 과잉의 문제죠. 그 다음에 가공하면서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원초부터 이 GMO 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농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약 성분이 요즘에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을 유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근거가 있고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많은 난치병, 아까 8,000가지가 넘는 이 유전자 진 관련된 현대병의 원인을 다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아직 뭐 정말 뭐 뚜껑 열지 못했을 정도로 요만큼만 발견한 게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어요. 훨씬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근데 아는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많다. 과학적으로 규명되거나 연구돼서 확인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전체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동물성 식품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식물식을 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해서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